체게바라, 인간에서 상징으로. 의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민중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혁명가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중산층 출신이었으나 중남미 여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심각성을 깨닫고 폭력혁명을 통한 변화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타도하며 혁명정부의 핵심 인물로 활약했으나 이후 더 넓은 대륙의 해방을 위해 다시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여 제국주의의 착취에 맞서고자 했으며 소련식 사회주의나 현실 안주보다는 끊임없는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얼굴 티셔츠나 포스터 아니면 길거리 그래피티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쵸? 세상에서 이 얼굴만큼 많이 복제된 이미지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뭔가 반항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이 강렬한 눈빛. 그런데 말이죠, 이 베레모를 쓴 남자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그가 어떻게 인간에서 아이콘이 되었는지 오늘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름하여 영웅적 게릴라. 이게 그냥 좀 유명한 사진, 이 정도가 아니고요. 20세기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어떤 반항, 혁명의 정신,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논란이 많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아르헨티나의 의대생이 쿠바 혁명의 심장부로 뛰어들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인 반항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변신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혁명가에겐 어떤 각성의 순간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럼 체게바라를 혁명가로 만든 건 과연 뭐였을까요? 이걸 알려면 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원래 의사를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사건들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 처음부터 그가 총을 든 혁명가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의 꿈은 의사가 돼서 특히 나병 같은 병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돕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던 그가 남미 대륙의 진짜 현실, 그 맨 얼굴을 딱 마주하게 되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경험이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는 1952년 오토바이 한 대로 남미 대륙을 9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난과 굶주림, 착취의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954년 과테말라에서는 민주적으로 뽑힌 정부가 미국의 CIA가 개입한 쿠데타로 무너지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죠. 이 두 가지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게바라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은 대화나 개혁으로는 안 되는구나. 유일한 해결책은 총을 드는 것, 무장혁명뿐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신념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죠. 멕시코에서 운명적으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이 만남을 계기로 그는 쿠바 혁명의 가장 중심부로 뛰어들게 되고 우리가 아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게릴라 사령관 중 한 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처음엔 의사 출신이니까 의무병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그냥 의무병이 아니었어요. 아주 뛰어난 전술 능력으로 금방 두각을 나타냈고 나중에는 부사령관 자리까지 오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당시 타임지가 그를 카스트로의 두뇌라고 불렀을까요? 그의 이런 전략적인 능력과 때로는 아주 무자비할 정도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2년간의 게릴라전은 승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혁명 성공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959년 바로 그 해의 역사가 바뀝니다. 2년간의 끈질긴 게릴라전 끝에 독재자 바티스타가 결국 쿠바를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체게바라가 이끄는 부대가 수도 아바나에 가장 먼저 입성하면서 쿠바 혁명의 승리를 세상에 알리게 된 거죠. 자, 혁명은 성공했고 이제 게릴라 전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설계자가 됐습니다. 그에게 정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라카바냐 요새의 책임자가 돼서 이전 바티스타 정권의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혁명 재판을 감독했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큰 논란이 되죠. 그리고 동시에 농업개혁연구소장, 국립은행 총재, 심지어 산업부 장관까지 맡으면서 쿠바 경제 틀을 완전히 미국 중심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엄청난 실험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바라가 원했던 혁명은 단순히 정권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더 거대하고 이상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기적인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엘 옴브레 누에보,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인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게바라는 생각했어요. 왜 인간은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 때문에 일해야 하는가? 그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그런 물질적 동기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신념, 공동체를 위한 헌신 같은 걸로 움직이는 인간, 그리고 노동을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이자 보람으로 느끼는 그런 이타적인 인간. 이게 바로 사회주의가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인간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나는 메마른 경제적 사회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빈곤과 싸우지만 소외와도 싸우고 있다. 이 말이 그의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죠. 그에게 혁명은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 해방의 문제였던 거죠.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자기 일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킨다고 봤거든요. 그는 바로 이 소외를 극복하는 것, 이게 진짜 혁명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게바라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쿠바 혁명이 성공하고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는 이제 쿠바를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쿠바의 성공을 모델 삼아서 이 혁명의 불꽃을 전 세계로 퍼뜨리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체게바라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처리하는 관료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의 심장은 언제나 혁명의 최전선을 향해 뛰고 있었거든요. 특히 당시 쿠바가 점점 강대국인 소련에 의존하고 어떻게 보면 소련의 위성국가처럼 되어가는 모습에 큰 환멸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 총을 들자. 진짜 혁명을 하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1965년에는 아프리카 콩고로, 그리고 콩고에서 실패한 뒤 1966년에는 다시 남미의 볼리비아로 향하죠. 쿠바에서의 성공을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쿠바에서의 성공 공식이 다른 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이상은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혔고 이 두 번의 시도는 모두 비극적인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특히 볼리비아에서의 실패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왜 실패했냐면 쿠바 혁명 성공의 가장 큰 힘이었던 게 바로 농민들의 지지였잖아요. 그런데 볼리비아에서는 현지 농민들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볼리비아 공산당조차 그를 돕지 않았죠. 결국 쿠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이 다른 나라의 복잡한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과 그가 죽은 뒤에 남겨진 아주 복잡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은 그를 한 명의 인간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화로 만들었으니까요. 1967년 10월 9일 미국의 지원을 받던 볼리비아 군에게 부상당한 채로 사로잡힌 체게바라는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당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39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에르네스토 게바라는 죽었지만 바로 그 죽음의 순간 그는 불멸의 아이콘, 혁명의 순교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해방의 상징으로 존경하죠. 심지어 그가 죽은 볼리비아에선 성 에르네스토라고 부르며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평가도 있어요. 특히 쿠바에서 탈출한 망명자들에게 그는 라카바냐의 학살자일 뿐입니다. 혁명 직후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처형한 냉혹한 권위주의자라는 거죠. 영웅과 학살자, 이 두 가지 평가는 아마 영원히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게바라라는 그의 얼굴 이미지가 그가 가졌던 구체적인 정치 사상이나 행동과는 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을 휩쓴 베트남 반전 시위나 학생운동 같은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의 이 강렬한 얼굴이 그냥 저항 그 자체, 젊음의 반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완벽한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죠. 다큐멘터리 체볼루션 감독인 트리샤 지프의 이 말이 지금 상황을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현대에서 체게바라의 중요성은 그 자신과 그의 구체적인 역사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상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채라는 이미지는 역사 속 인물 에르네스토 게바라 그 자체라기보다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이상, 그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그가 직접 만든 나라 쿠바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쿠바에서 그는 지금도 국가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그가 혁명 당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던 도시 산타클라라에 가면 그의 유해가 안치된 거대한 영묘가 있는데요. 지금도 쿠바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이런 맹세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채처럼 될 것입니다. 결국 체 게바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누군가에겐 해방의 영웅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냉혹한 학살자.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순수한 이상주의자이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했던 독단주의자이기도 했죠. 그의 이토록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삶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혁명의 영웅인가? 폭력적인 이념가인가? 진정한 그의 유산이 무엇인지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사진작가 알베르토 코르다가 장례식에서 찍은 그의 초상화 게릴레로 에로이코는 대중문화 속에서 무한히 복제되며 그를 20세기 반항, 반제국주의, 청년 정신을 대변하는 보편적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타파하고자 했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상징이 되었으나 동시에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웅이라는 평가와 폭력과 죽음을 맹신한 냉혹한 킬러라는 극단적인 평가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